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새로운 출발을 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열차 애청자가 된 지도 꽤 오래되었네요. 늘 그렇듯 출퇴근 시 사연을 들으며 무료한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고 있어요. 사연을 듣다 보니 작년에 제가 겪은 일도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남편과 저는 소개팅으로 만나 새싹이 돋아나던 봄의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반년 동안 뜨겁게 연애하던 저희는 동거하게 되었고 다시 돌아온 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거하던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모아둔 돈이 있긴 했지만 좀 더 모아서 가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았어요. 작은 원룸에서 시작한 신혼. 친구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지만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 하는 눈치시던데 어쩌면 좋아? 한두 번도 아니고 모른 척해. 우리 엄마 쉬운 시엄마 아니야. 같이 살면 당신이 많이 힘들 거야. 그래도 될까? 그럼 정 안 되면 내가 나설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하여튼 합가는 없어. 난 당신 고생시킬 생각도 없고 두 여자 사이에서 등 터질 생각도 없거든. 그럼 당신만 믿는다. 그래, 나만 믿어. 조금 많이 드센 어머님에게서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는 남편과 함께라면 원룸이 아니라 서울역에서 노숙을 해도 행복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에 대한 어머님의 집착 아닌 집착은 심해졌고 저는 지쳐갔어요. 그 사이에서 남편 역시 힘들어지고 있었고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중 가장 힘든 것이 연락이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전화하길 원하셨고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며 그만큼 자주 연락하길 바란다는 말이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저의 직은 의류 판매직이었는데 신혼여행과 매장 공사가 겹쳐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도 매장 정리가 덜 되어 일주일 정도 더 쉴 수가 있었어요. 그동안엔 저도 집에서 쉬니 어머님께 전화를 자주 드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출근하게 되니 바빠졌어요. 거기에다 저는 매장 매니저였기에 할 일이 더 많았어요. 그래도 잊지 않고 연락드리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이 5살 때 남편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어머님은 어린 남편을 혼자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던 터라 더 노력했어요. 하지만 새 단장을 한 매장은 일이 넘쳐났고 저는 일에 치여 연락드리는 것을 깜빡하고야 말았어요. 다음 날 출근을 하는데 문득 어머님 생각이나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 연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전 이상했지만 출근길이었던 터라 금세 잊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이 곤란하다는 듯 저에게 물어오더라고요. 여보, 혹시 어제 엄마한테 전화 못했어? 나 어제 진짜 바빴어. 당신도 알지? 요즘 우리 매장 일 진짜 많은 거. 그래서 깜빡했지 뭐야? 근데 당신 어떻게 알았어? 엄마한테 전화 왔더라고. 좀 토라진 것 같아. 남편의 말을 듣는데 왜 통화 연결음도 없이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혹시 어머님 나 차단했어? 내가 전화 안 했다고? 남편은 멋쩍은 듯 고개를 끄덕였고 전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전화 한 번 안 했다고 며느리 전화를 차단하는 시어머님, 들어는 본 적 있으신가요? 하물며 제가 노는 사람도 아니고 교대 근무에다가 직원들 스케줄까지 관리하느라 그렇지 않아도 정신이 빠지게 바쁜데 전화 한 번 안 했다고 차단이라뇨. 참나, 나 살면서 이런 경우도 처음이고 들어보지도 못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차단당할 만큼 잘못한 일이야? 당신 생각을 말해봐. 물론 아니지. 아니긴 한데 당신도 알다시피 어머니 성격이 좀 그렇잖아. 어머님 진짜 웃기신다. 당신 두고 왜 나한테 집착하셔? 전화가 그렇게 받고 싶으시면 당신한테 전화하라고 하면 되잖아. 당신한테 들은 말도 있고 해서 나도 어머님께 잘하고 싶어. 당신 말대로 혼자 고생하셨을 생각하니까 같은 여자로서 안쓰럽기도 하고 해서 말이야. 근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아니, 차라리 잘 됐네. 할 말도 없는데 매일같이 전화해야 되는 거 힘들었어, 나도. 어차피 차단 당한 거 나도 앞으로는 연락 안 할 거라고. 너무 흥분하지 말고 당신이 조금만 마음 넓게 써주면 안 될까? 한평생 딸 가진 친구들 보면서 부러워만 하다가 당신같이 예쁘고 착한 며느리가 생기니까 딸 같아서 친하게 지내고 싶었나 봐. 통화도 자주 하고 수다도 떨고 말이야. 딸? 당신 말 한 번 잘했다. 나 우리 엄마한테도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해. 우리 엄마라고 나랑 통화 안 하고 싶겠어? 자기랑 통화할 시간에 좀 더 쉬라고. 가끔 하는 전화도 안부만 묻고 빨리 끊는다고. 근데 어머님은 통화 한 번 시작하면 2, 30분은 기본이야. 일하는 며느리 일도 못하게 그렇게 전화통 붙잡고 있는 게 딸처럼 여겨서 하시는 행동이야? 당신 생각은 그래? 아니지. 미안해, 여보.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마음 좀 풀자, 응?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그러니까 마음 풀고 어머니한테 같이 가주기만 하면 안 될까? 그냥 같이 가주기만 하면 돼.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왜? 어머님이 무릎 꿇고 빌기라도 하래? 그게 아니라... 남편은 우물쭈물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의 부탁을 무시했고 남편은 애걸복걸을 해댔습니다. 결국 전 백기를 들었어요. 알고 보니 결혼 후 제가 시어머님과 일에 치여 정신없는 동안 남편이 혼자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점심도 대접하고 용돈도 드리고 심지어 저도 깜빡한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에 꽃바구니까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엄마에게 전해 듣는데 그깟 사과 눈 꼭 감고 한번 하자 싶었어요. 그 흔한 공치사 한 번 없이 묵묵히 친정에 저보다 더 신경을 써준 남편인데 뭔들 못하겠냐 이런 생각이 컸어요. 거기에다 남편이 같이 가게만 하면 알아서 다 한다니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죠. 전 주말에 연차를 내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이 사람 원래 주말엔 못 쉬는데 오늘 어머니한테 온다고 연차까지 썼어요. 요즘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남편이 너스레를 떨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어머님은 눈길도 주지 않더라고요. 제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런 일로 이혼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마음 푸세요. 매장도 넓힌 데다가 직원까지 더 많아져서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남들이 들으면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줄 알겠다. 퇴근 안 하니? 퇴근하고 전화하면 되지. 그럴 정신도 없으면 일은 어떻게 하니? 어머니, 이 사람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저 저녁 차려주고 바로 일한다고 바빠요. 어제도 여기 온다고 새벽까지 일 마무리하고 아침 일찍 매장 들려서 정리해놓고 왔다고요. 어이구 참, 세상 일은 너 혼자 다 아는구나. 그래봤자 쥐꼬리 같은 월급 받으면서. 쥐꼬리라뇨. 이 사람이 저보다 더 많이 벌어요 이제. 뭐? 그깟 옷가게에서 그렇게나 번다는 말이야? 평소 알게 모르게 제 직업을 깔보던 어머님은 꽤 놀란 눈치였어요. 그런 어머님의 분위기를 읽은 남편은 이때다 싶은지 쉬지 않고 말을 쏟아냈어요. 그깟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름 있는 브랜드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이 사람 그냥 직원이 아니라 매니저, 그러니까 관리직 같은 거라 성과 보수도 있어서 어떤 달은 저보다 더 벌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 마음 푸시고 이해 좀 해주세요. 이 작은 몸으로 주말에도 못 쉬고 이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 계속 잠도 못 자고 해서 이틀에 한 번씩 코피까지 쏟는다고요. 그렇게나 바빠? 너 그러다 몸 다 상하겠다. 너희 밥은 먹었니? 사실 코피까지 쏟진 않았는데 목에 핏대까지 세워대며 말하는 남편을 보며 어머님은 마음이 풀리셨는지 밥까지 차려주시더라고요. 물론 차단도 푸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바쁘면 굳이 하루에 한 번씩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중간 역할을 톡톡히 해준 남편이 얼마나 듬직하던지. 다른 건 몰라도 남편 복은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앞으로 남편 새끼가 제 뒤통수를 어떻게 칠지
상상도 못하고요. 하여튼 좋은 분위기에서 시댁 방문은 마무리가 되었고 전 이제 이런 일로 사람 피곤하게 만들 일은 없겠지 하고 안심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상식 밖의 사람이었고 제가 연락을 드리지 않으니 어머님이 전화를 해대기 시작하더라고요. 바빠서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하는 어머님. 점점 심해지는 어머님의 선 넘는 전화에 전 지쳐갔고 예민해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일에도 지장이 생겼어요. 한번 시작하면 끝날 생각이 없으신 어머님과 부재중. 본사에서 오는 연락을 놓치는 일은 다반사였고 항상 미소가 얼굴에 장착되어야 하는 제 얼굴엔 스트레스로 인해 미소 따윈 지어지지 않는 지 오래였어요. 일이 이렇게 되니 더는 참아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을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 진짜 미치겠어, 어머님 때문에. 또 왜? 본론은 시작도 안 했는데 남편도 지긋지긋한지 말에 날이 서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더욱 화가 치솟았습니다. 또 왜? 몰라서 물어? 아, 당신은 모르겠다. 우리 부모님은 사위 불편할까봐 전화 한 통 하시는 일이 없으니까 말이야.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이래?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어머님,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시간인 거 뻔히 다 아시면서 통화 시작했다 하면 끊을 생각도 없이 쓸데없는 말만 하신다고. 쓸데없는 말이라니?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럼 옆집 개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아빠가 누구인지, 옆집 아주머니는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했는데 수술해야 할지 그냥 한의원을 다녀야 할지 등등. 이게 쓸데있는 말이야 그럼? 적적하시니까 그러시겠지. 적적하면 당신한테 전화하라고 해. 그럼 되겠네. 알겠어. 알겠으니까 그만 좀 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도 미치겠어.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어떻게 좀 해. 이러다 진짜 나 미치는 꼴 보기 싫으면 말이야. 전화를 안 받으면 바쁜가 보다 하고 그만하셔야지. 받을 때까지 하시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일하는 거 다 아시면서. 그러면서 전화 안 받으니까 걱정되어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내 생각엔 그건 걱정이 아니라 거의 집착이라고. 아니면 나 골탕 먹이려고 그러시거나. 그만 좀 해. 적당히 하라고. 내가 내일 전화해서 며느리가 어머니 때문에 미치기 직전이니까 전화 좀 그만하라고 할 테니까 그만해. 뭐?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돼? 그럼 나더러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가만 있으면 가만 있다고 난리고 전화한다고 해도 이 난리고. 어쨌든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2번 다신 전화 못하게 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잔소리 좀 그만해. 여보, 야! 제 말은 이제 무시하기로 한 건지 남편은 제 말에 대답도 없이 그대로 화장실로 가 제가 잠들 때까지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남편을 보며 생각해보니 남편을 너무 잡았나 싶어 슬며시 말을 걸어보았지만 남편은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출근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 역시 마음이 확 상해버렸어요. 이후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대화조차 하지 않았고 그런 날이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좁은 원룸, 피할 곳도 없는데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살려니 정말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절대 제가 숙이고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일전엔 남편이 워낙 저자세로 나오며 저를 이해해주려 노력했기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고 넘어갔지만 이번엔 제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딴 식으로 나오니 저도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시어머님의 연락도 없으니 꼭 해야 할 말도 없었고요. 답답한 것만 빼면 조용한 그 일상이 좋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 가진 않았죠. 모처럼 쉬는 날이었어요. 마침 먹을 것이 똑 떨어진 터라 장도 보고 청소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어머님. 그래, 잘 지내고 있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 쉬는 날이라서 반찬도 좀 하고 청소도 좀 했어요.
어머님은 잘 지내시죠? 혼자 사는 노인네가 똑같지 뭐. 다름이 아니라 나 집 내놨다. 집이요? 어머님 처음 장만하신 집이라고 한평생 사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아니라 이 집 팔고 너희랑 같이 살려고. 어머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누가 뒤통수를 망치로 내려친 것처럼 멍하더라고요. 우리 집이 넓은 것도 아니고 원룸에 사는데 어떻게 같이 사시려는 건지. 아니, 집이 넓다 하더라도 한번 물어보시지도 않고 혼자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너무 당황하기도 했고요. 예, 내 말 듣고 있니? 아, 네. 듣고 있어요. 저희랑 같이 사신다고요? 그래, 시세보다 싸게 내놔서 아마 금방 팔릴 거다. 어머님, 저희 원룸 사는 거 잊으신 거 아니죠? 남편이랑 저랑 회사도 가깝고 돈 좀 더 모아서 대출 조금이라도 덜 내고 이사 가려고 아직 원룸 살고 있잖아요. 내가 치매라도 걸린 줄 아니? 뭐 그렇게 설명하고 있니? 너희 원룸 사는 거 나도 다 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저희 둘 살기도 좁은데요. 내가 그래서 집을 내놓은 거야. 집 한 돈에 너희 모아둔 돈 꽤 되지? 그거 합치면 지금 내가 사는 집보다 큰 집 살 수 있을 게야. 그럼 대출할 필요도 없고 집도 넓어지고 혼자 있는 내 걱정도 할 필요 없으니 여러모로 얼마나 좋니? 그럼 그런 줄 알고 너희도 이사할 준비나 하려무나. 볼일을 마치신 어머님은 제 대답은 필요도 없다는 듯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길지도 않은 통화에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서 전 멍하니 휴대전화를 보며 서 있었어요. 하나 둘 머릿속 정리가 끝나고 합가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할 말이 있으니 빨리 들어오라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남편도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건 반대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을 하고 돌아왔고 여전히 남편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무슨 일인데? 표정만큼 말투도 어두웠지만 전 더는 큰 싸움으로 키우고 싶지 않아 오르는 화를 꾹 누르고 최대한 상냥하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님 오늘 전화하셨는데 집 내놓으셨대. 우리랑 같이 사시려고 그러셨다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도 반대하지? 예전에 같이 안 살 거라고 나한테 모르는 척하라고 그랬었잖아. 그렇지? 그래? 나한텐 별말 없으시던데. 아, 어머니랑 아버지 다시 합치신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그러시나 보다.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다시 합치신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만 가끔 아버님 만나는 거 아니었어? 어머님도 만나고 계셨던 거야? 아니, 최근에 만나셨나 봐.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연락했는데 어머니도 나 장가가고 적적하셨는지 가끔 만나시다가 다시 합치기로 하셨나 봐. 아버지 몸도 요즘 안 좋으셔서 어머니도 걱정되셨겠지 뭐. 여러모로 잘된 일이지. 새로 추가된 사실에 저도 모르게 언성이 올라갔어요. 여러모로 잘된 일? 당신 진짜 그렇게 생각해? 그럼 두 분이 오순도순 같이 사시면 되지. 우리까지 왜 같이 살재? 그거야, 나랑 아버지는 함께 살지 못했으니까 이제라도 같이 살고 싶으신가 보지. 며느리도 생겼으니 더 함께하고 싶으시겠지. 아닌가? 어쩌면 어머니 뜻일 수도 있겠다. 예전부터 우리 어머니 당신이랑 살고 싶어 했잖아. 아버지도 아프시니까 뭐 어머니 뜻이겠다. 그렇지? 그렇지? 지금 나한테 묻는 거야?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아버님 아프신데 내가 왜 같이 살아야 하는 거야? 나한테 지금 이 상황에 아버님 병수발까지 들어라. 이 뜻이야? 병수발?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아버지가 몸져 누우신 것도 아니고 병수발이라니.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심하기는 웃기고 있네 진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잖아. 내가 바본 줄 알아? 갑자기 등장한 아버님은 아프시고 갑자기 집을 파신다는 어머님은 한마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같이 살자 통보하고 끊으시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당신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다른 생각이 드는지 말이야. 꼭 그렇게 따지고 들어야겠어? 당신 말대로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좀 모시고 살아주면 되잖아. 부모님이 한평생 사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몇 년 모시고 다시 분가하면 되지. 그것도 못해줘? 나랑 아버지 30년 가까이 떨어져 살다가 이제 다시 같이 살게 됐어. 그런 나랑 아버지가 넌 불쌍하지도 않아? 심지어 아프시다잖아. 이런 상황에 넌 안쓰러운 마음보다 병수발 들 걱정이 앞서는 거야? 너 이런 사람이었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이기적인 사람이 누군데? 애초에 어머님 모시지 말자고 했던 사람은 당신이었어. 잊었어? 그리고 지금 당신이 나한테 큰 소리 내면서 화낼 상황이야? 미안하다고 살살 달래줘도 모자랄 판국에 왜 당신이 나보다 더 화를 내는 거야? 당신이 사사건건 시비 걸고 넘어지는 건 생각 안 해? 시비? 이게 지금 시비라고 생각해? 아니면 뭔데 이게? 하여튼 난 부모님 모시고 살 거니까 그게 싫으면 우리 이혼해. 뭐?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 거 아니면 이혼하자고. 그런 줄 알고 잘 생각해. 난 오늘 어머니 댁 가서 잘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남편은 통보하고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무리 요즘 둘 사이에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무 변해버린 남편을 보니 충격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일로 이혼이란 단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도 안 해봤던 터라 충격이 더 컸어요. 생각지 못한 남편의 초강수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전 그때까지 남편을 사랑했고 이런 일로 헤어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일방적인 통보뿐인 합가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기적이라 손가락질 받아도 싫은 건 싫었어요. 딱히 제가 이기적이라 생각되지도 않았고요. 고민으로 밤을 지새웠고 남편은 진짜 들어오지 않더군요. 전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어머님과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시댁이 골목 안에 있었던 터라 택시에서 내려 좀 걸어야 했어요. 머릿속으로 어머님과 나눌 대화를 정리하며 걷고 있는데 멀리 익숙한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갔고 익숙해 보이던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전 황급히 차 뒤로 몸을 숨겼어요. 남편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처음 보는 여자와 다정히 손을 잡고 시댁에서 나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제가 숨은 차 옆으로 지나치는데 제 두 눈으로 보고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어느새 두 사람을 쫓고 있었고 두 사람은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카페로 들어가더라고요. 전 때마침 카페로 들어가는 무리에 몸을 숨겨 두 사람 모르게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앉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들려오는 두 사람 대화는 충격, 경악 그 자체였어요. 자기야, 그럼 우리 결혼하면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모시고 살아야 해? 자기가 힘들더라도 한동안은 그래야 할 것 같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자기 힘들지 않게 많이 돕고 중간 역할도 잘할게. 그리고 우리 엄마 남의 자식 귀한 줄 아는 사람이야. 잘 대해주실 거야. 아버지도 물론 잘해주실 거고. 자기도 방금 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저랑 아직 이혼하기로 한 것도 아닌데 벌써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온 듯 결혼 얘기가 한창이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두 연놈을 박살을 내고 싶었지만 꾹 참고 두 사람 대화를 더 들어봤어요. 하긴 두 분 다 좋으시더라. 다정하게 잘 대해주시고. 그럼 한 1년만 모시고 나오자. 알겠지? 그럼. 괜히 너랑 헤어지고 이상한 여자랑 결혼해서는. 너랑 헤어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여자를 만났겠냐?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만나자 했을 때 만났어야지. 괜히 다른 여자 만나보겠다고 소개팅이나 하고 다니고. 내가 그 꼴 보기 싫어서 회사도 옮겼던 거야. 그런데 왜 다시 돌아왔대? 과장님이 다시 돌아오라고 계속 연락이 오기도 했고 자기가 나 말고 다른 여자랑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나 궁금하기도 해서 돌아왔지.
나도 멋진 남자 만나서 잘 사는 모습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러는 여자가 회식 때 그렇게 노골적으로 모텔 가자고 꼬셨어? 그래서 싫었어? 싫긴. 자기가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꼬셨을 건데? 서로 얼마나 좋아 죽는지 남편 새끼와 상간녀는 찰싹 붙어서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주변 눈치도 안 보고 대놓고 하는 애정 행각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결국 두 사람에게 카페 직원이 가서 한 소리를 하고 나서야 멈춘 듯 했어요. 저기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하다고 하세요. 네? 네. 아이, 쪽팔려. 그러게, 그만하라고 했잖아. 멈출 수 없는 걸 어쩌겠어. 으이그. 그래서 이혼은 언제 할 수 있는 거야? 그 여자가 순순히 해줄까? 해줄 거야. 독한 년이라 절대 부모님 모신다고 할 리 없다고. 어제도 얼마나 따지고 드는지. 내가 왜 그딴 년이랑 결혼했나 모르겠어. 으이그, 앞으로 나한테 잘해. 알겠어? 나 같은 여자가 또 있는 줄 알아? 알겠어.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래요. 두 사람은 남편이라는 새끼가 절 만나기 전 헤어졌다가 상간녀가 회사로 돌아오면서 만나기 시작했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회사 회식이 잦더니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이혼하자고 소리치던 이유도요. 불륜이 부끄럽지도 않은지 큰 소리로 잘도 짓거려준 덕분에 힘들이지 않고 상황 파악은 되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이 채널에 올라온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며 다들 왜 저렇게 사냐고, 나 같으면 저렇게 안 산다고 했던 과거 저의 모습이 떠오르며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전 애청자답게 그간 들어왔던 통쾌했던 복수를 떠올리며 저의 복수를 계획했어요. 이래봬도 제가 열차 애청자인데 그냥 순순히 이혼해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남편 새끼에게 말했어요. 이혼하자. 정말? 나랑 이혼할 수 있겠어? 그깟 이혼하면 되지. 뭐 큰일이라고. 그리고 당신이 이혼하자고 해놓고 왜 그렇게 놀라? 왜? 하기 싫어? 아니, 난 당신이 이렇게 쉽게 이혼한다고 할 줄 몰랐지. 누가 그래? 쉬웠다고. 나도 쉽지 않았어. 하지만 어쩌겠어? 난 합가할 생각이 없고 당신은 죽어도 합가를 하겠다는데. 남들이 들으면 그깟 문제로 무슨 이혼까지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한텐 그깟 문제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 그러면 법원은 언제 가지? 서류 여기. 내가 다 적어뒀으니까 당신은 도장만 찍으면 돼.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일찍 법원 가자. 당신이 침대에서 자. 난 일이 바빠서 오늘도 밤새야 할 것 같아. 어? 알겠어. 아, 그리고 이거 기억하지? 남편은 제 손에 들린 종이 한 장을 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더군요. 이거 그냥 장난 같은 거였잖아. 장난? 넌 5천만 원이 장난이야? 남편은 저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비트코인으로 돈을 날렸고 제가 그걸 메꿔준 적이 있었어요. 그땐 장난처럼 썼던 각서 한 장이 이렇게 쓰일지 몰랐지만 결과적으론 천만다행이지 뭐예요. 여기 이런 내용이 있어. 만약 우리가 이혼하게 될 시 을은 갑에게 빌렸던 5천만 원을 일시불로 상환하고 이자 역시 일시불로 상환한다. 이자는 이금융 최고 이자로 계산하고 기간은 빌려준 시점부터 돈을 완납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그러니까 잘 계산해서 통장으로 입금해. 내일까지 입금 안 되면 고소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그러면 먼저 자. 난 씻고 일할 테니까. 전 혹시나 개거품 물고 달려들 수도 있는 남편을 피해 화장실로 대피했고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절대 나가지 않았어요.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요? 어떤 인기척도 들리지 않아 나가보았더니 속편히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 남편 새끼의 휴대전화를 뒤져보았어요. 그 멍청한 놈은 그 흔한 패턴도 해놓지 않았고 상간녀와 나눈 대화도 지우지 않았더라고요. 심지어 사진까지 있었어요.
그 멍청함이 얼마나 고맙던지. 전 외도 증거들을 손쉽게 손에 넣었고 다음날 아침 이혼할 생각에 들뜬 남편에게 또 한 방 먹일 수 있었어요. 이제 갈까? 근데 당신 대출은 얼마까지 돼? 내 대출은 갑자기 왜? 당신이 나한테 위자료 줘야 할 텐데 빌린 돈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대출 한도에 간당간당할 것 같아서 그러지. 내가 당신한테 위자료는 왜 줘? 당신 바람 피운 거 나 다 알고 있어. 증거도 다 있으니까 발뺌할 생각 같은 거 하지 말고. 난 택시 타고 법원 갈 테니까 당신은 차 끌고 오든가 알아서 해. 오면서 대출도 좀 알아보고. 그럼 이따가 봐. 야, 잠시만. 내가 그럴 돈이 어딨어. 그래도 양심은 있네. 바람 피운 건 부정 안 하는 거 보니까. 아, 맞다. 그리고 나 상간녀 소송도 할 거니까 그년한테도 좀 전해줘. 돈 준비하라고. 알겠지? 그럼 나 먼저 간다. 제 뒤통수에 대고 욕을 어찌나 하는지. 그 욕을 다 들으면서 집에서 나오는데 화는커녕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어찌나 통쾌하던지. 여기서 복수가 끝이냐고요? 그럴 리가요. 제가 여기 애청자인데 이깟 위자료 좀 뜯어냈다고 통쾌하겠으며 복수가 될까요? 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저의 계획대로 이혼은 잘 진행되었고 빌려주었던 돈과 더불어 위자료도 다 받았어요. 돈을 뜯긴 상간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전 남편과 결혼하더라고요. 그 한치 앞도 보지 못하고 사랑 타령이나 해대는 것이 얼마나 고맙던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빚쟁이 남편의 집착이 광층에 가까운 시모에 몸 아픈 시부까지. 지옥으로 가는 KTX를 탄 상간녀의 앞날은 보지 않아도 뻔했어요. 전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그때가 왔어요. 두 사람이 결혼식을 하고 한 달이나 지났을까요? 전 남편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직도 그날의 그 기쁨이 잊히지 않아요. 전 전화를 받았고 전 남편과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상간녀의 존재를 처음 알았던 그 카페에서요. 오랜만이야. 많이 수척해진 전 남편은 저를 보며 드라마 남자 주인공 눈가를 하며 안부를 물어왔어요. 우리가 안부나 주고받을 사이는 아니잖아. 무슨 일이야? 본론만 말해. 그냥 요즘 힘들어서 당신 생각이 났어. 많이 보고 싶었어. 왜? 재혼 생활이 생각처럼 즐겁지 않은가 봐. 아, 힘들어 죽겠어.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집사람한테 전화해야 되고 아버지는 반찬 타령, 청소 트집에 하다못해 빨래 개는 것까지 트집을 잡으시니까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힘들고 나는 집사람 비위 맞춘다고 힘들고 어머니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아버지는 편찮으시니까 엄청 예민하셔서 뭐라고 말도 못 꺼내겠어. 하루하루 미쳐버리겠어 아주. 하소연이나 하려고 나 불렀니? 나 바쁜 거 몰라? 꼭 그렇다기보단 아까 말했듯이 보고 싶어서.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나 정말 후회 많이 하고 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어쩌다 그 여우 같은 거한테 홀려서 당신만한 여자가 또 어디 있다고. 내가 진짜 앞으로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나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당신 말은 그 여자랑 이혼하고 다시 나랑 결혼을 하겠다고? 나한테 바람 피운 남편도 모자라 시어머님의 시아버님까지 모시고 살아라 이거야? 아니지. 당신만 돌아온다고 하면 내가 이혼하고 분가도 하지. 당신이 부모님하고 연 끊으라고 하면 연도 끊을 수 있어.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너 진짜 상당한 쓰레기구나. 뭐? 내가 너 바람 피운 거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알았어. 그때 네가 한 말 아직도 기억해놔. 나 같은 여자 만난 거 후회한다고, 미쳤었다고. 앞으로 정말 잘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지.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은 말 같지 않아? 어? 그게 말이지. 방금 네가 나한테 한 말이랑 똑같아도 어쩜 그렇게 똑같니? 조그만 양심이라도 있다면 대사라도 바꾸지 그랬어? 하긴 양심이란 게 있는 사람이면 지금 내 앞에서 그딴 개소리나 짓거리는 일은 없었겠지.
아니, 애초에 바람 같은 걸 피지도 않았겠지. 뭐? 개소리? 너 말 다 했냐? 난 말 다 했는데 넌 덜 했냐? 설사 그렇다고 한들 난 더 듣고 싶지 않으니까 먼저 일어나 볼게. 그리고 이런 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나 너 목소리 듣는 것도 역겨워. 알겠어? 전 분노로 곧 죽을 듯한 전 남편을 뒤로 한 채 카페를 나왔어요. 야, 네 전 남편 곧 죽겠던데 몰골이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브하고도 남을 것 같았어. 자기 무덤 자기가 팠지 뭐. 사진은? 잘 찍었어? 당연하지. 너한테 보냈어. 확인해봐. 친구가 보내온 사진엔 제법 다정하게 마주 앉은 전 남편과 제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 이 사진을 위해 오늘 전 남편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친구에게 받은 사진을 전 상간녀에게 보내버렸고 사이가 심하게 나빠졌는지 전 남편이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정성스럽게 음성을 남겼더라고요. 야, 이 미친년아. 그딴 사진을 보내? 너 제정신이야? 니년 때문에 내가 얼마나 들들 볶인 줄이나 알아? 몇 날 며칠을 싸우고 있다고. 한 번만 더 이딴 짓 했다간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더럽기가 걸레보다도 더한 전 남편의 입담을 들으며 전 그저 웃었어요. 아직 복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화를 내주니 앞으로는 얼마나 더 골머리가 아프고 분노가 치솟을까 싶어서요. 전 주저없이 남편의 욕설에 대한 보답을 실행하기로 했어요. 전 남편의 회사로 두 사람의 외도로 인해 저와 이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내버렸거든요. 바람 피운 두 연놈이 멀쩡하게 회사 다니는 꼴을 어떻게 보고만 있겠어요? 거기에다 전 남편의 회사엔 말 많기로 유명한 전시모의 친구까지 근무하셨기에 꽉 먹고 알먹고였어요. 그 친구분은 저의 예상보다 더 빠르게 친구 사이에 소문을 쫙 내주셨고 전시모는 그렇게 자랑에 대던 아들 덕분에 친구들 사이에 얼굴도 들고 다닐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모든 복수가 끝나 상쾌했고 통쾌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짐덩어리들을 떠안은 것도 모자라 남편의 바람까지 의심되는 상황에서 회사마저 잘려버린 상간녀가 눈이 돈 채로 매장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심상치 않은 상간녀의 모습에 저는 상간녀를 질질 끌어 매장에서 벗어났어요. 나? 이거 나! 여기 놨다. 어쩔 건데? 왜 찾아와서 이 난리야? 너 미쳤어? 회사까지 그런 걸 보내면 어쩌자는 거야? 원하는 대로 위자료 다 줬으면 됐잖아. 누가 그래? 내가 원하는 게 위자료가 끝이라고. 한 회사에서 유부남이랑 놀아날 때는 이 정도는 각오하고 만난 거 아니었어? 머리가 나쁜 거야? 생각이 없는 거야? 뭐? 이거 진짜 미친년이네. 야, 미친년은 너지. 유부남한테 미쳐가지고 남의 가정은 다 망쳐놓은 주제에 사과 한마디 없더니 뻔뻔하게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이 난리야? 왜? 막상 가져보니 상상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나 봐. 네가 한 짓이 있는데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니? 생각이 없어. 하긴 생각이 없으니까 그딴 짓을 하고 행복하길 바랬겠지. 너 말 다 했어? 얼굴이 터질 듯이 붉어진 상간녀는 급기야 제 뺨을 때리더니 머리채를 잡고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가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단연간 의류박스를 옮기며 차곡차곡 정립했던 팔뚝 힘을 쓸 때가 왔고 전 아낌없이 그 힘을 사용했어요. 한 손으론 상간녀의 머리채를 한 움큼 잡아 흔들었고 한 손으론 주먹을 꽉 쥐고 마구 휘둘렀어요. 발도 쉬게 할 순 없어서 발길질도 좀 했네요. 얼마나 신나게 때렸는지 정신을 차려보니 상간녀가 벌벌 떨더라고요. 저도 얼굴 여기저기 긁히긴 했지만 저의 압도적인 승리인 건 확실했어요.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때리기도 네가 먼저, 머리채도 네가 먼저 잡은 거 잊었니? 멍청하다 하니까 진짜 멍청한 말만 골라서 한다. 멍청한 년. 그리고 나 위자료 덕분에 돈 많아서 신고한다고 협박해대도 겁도 안 난다, 야. 아, 맞다. 나 네 남편 새끼한테도 돈 많이 받았지?
알려나 모르겠는데 나한테 빌린 돈이랑 위자료 준다고 그 새끼 대출 꽤 받았을 텐데 회사까지 잘려서 어쩐대? 그래도 뭐 두 사람 아직 젊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헤쳐나가면 되겠지. 안 그래? 뭐? 대출? 그 인간 대출까지 있단 말이야? 어머, 몰랐니? 아마 한도 끝까지 받아서 나 줬을 텐데. 완전히 속았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네가 나한테 보낸 사진, 그거 네가 다니는 매장 본사에 다 보내버릴 거야. 나도 너 매장 시켜버릴 거야. 그리고 나도 상간녀 소송할 테니까 너 각오해. 알겠어? 상간녀 같은 소리 한다. 겨우 그 정도로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네 남편이랑 안고 있니? 아니면 하다못해 손이라도 잡고 있니? 그냥 마주 앉아 있는 걸로 상간녀 소송? 마음대로 해봐. 난 네 남편이랑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도 넘치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리고 앞으로 2번 다시 찾아오지 마. 또 찾아와서 이딴 짓 하면 네가 좋아하는 그 신고 내가 해줄 테니까. 알겠어? 그리고 네 팔자 네가 꼬아놓곤 누구 탓을 하고 난리래? 앞으론 똑바로 살아. 남의 탓 좀 그만하고. 절규에 가까운 상간녀의 고함을 마지막으로 진짜 제 복수는 끝이 났어요. 그렇지 않아도 한 대 쥐어 패고 싶었는데 어찌 알고 찾아온 것인지 상간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 참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덕분에 그 지옥 같은 집구석으로 기어들어가지 않고 벗어날 수도 있었고 전 남편도 손쉽게 떼어낼 수 있었으니까요. 꼴에 자존심만 센 남편은 여기서 들은 사연처럼 저를 찾아와서 빌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혹시나 찾아오면 얼굴에 물도 쏟아주고 따기도 한 대 날리려고 했거든요. 물에 홀딱 젖은 그 꼴을 못 봐서 아쉬웠는데 전 남편은 더 비참한 꼴로 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더 저에게 통쾌함을 주려고 전 시모가 친절하게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얼마나 비참한 꼴이 되었는지 알려주시더라고요. 이 나쁜 년아,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전 이혼했는데요. 너 같은 년 때문에 내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고. 그 잘났던 내 아들이 네 년 때문에 또 이혼당하고 취업은커녕 집구석에서 온종일 술만 퍼마시고 있다. 이제 속이 후련하니?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했어? 제가 했으면 뭘 얼마나 했다고 그러세요. 저도 저 나름대로 자제라는 걸 했다고요. 뭐? 자제? 회사로 불륜 증거까지 다 뿌려서 우리 아들 회사도 잘리게 만든 주제에 자제? 네, 자제요. 아줌마 아들이 미쳐버렸는지 저한테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음성 사서함에 남겨뒀더라고요. 휴대폰 들고 경찰서 가서 확 신고해버릴까 하다가 그간 살았던 정도 있어서 참아줬네요. 이 정도면 크게 자질한 걸 한 것 같은데 아줌마 생각은 어떠세요? 뭐? 아줌마? 이 인연이 드디어 미쳤구나. 그럼 이혼한 마당에 제가 예전처럼 어머님이라고 상냥하게 불러드릴 줄 아셨어요? 지금 제가 존댓말로 아줌마라고 하는 것도 저한테 고마운 줄 아세요, 아줌마. 뭐? 이 인연이 진짜. 너 지금 어디야? 내가 당장 찾아가서 니년 머리채를 다 뽑아줄 테니. 아, 그냥 제가 가드리죠 뭐. 머리채 다 뽑히러 가는 대신 바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 그런 줄 아시고 뽑으세요. 그리고 합의는 없다는 것도 잘 기억하시고요. 어때요? 이래도 제가 보고 싶으세요? 이 천하의 못된 년 같으니라고. 그리고 아까부터 자꾸 년년 그러시는데 욕설도 신고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것도 다 녹음 중이에요, 아줌마. 아들이랑 한 묶음에 엮여서 경찰 신고하기 전에 욕은 그만하고 전화 끊으세요. 남은 여생 아주 편안하게 감방에서 사시기 싫으시면 2번 다시 전화도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협박에 겁이 나긴 했는지 그 뒤론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우연히 전 남편 회사 동료에게 들었는데 전 남편은 전 시모의 말처럼 취업은커녕 집구석에서 술만 퍼마시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그런 아들을 지켜보다 건강이 더 나빠져 이젠 거동조차 못하게 된 전 시부는 누워 지낸다고 해요. 그런 두 사람의 수발을 드느라 전 시모는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혼을 한 상간녀는 취업이 안 돼 이런저런 알바를 전전하다 최근에 바에서 일하는 걸 봤다고 하네요. 남자 없이 못 살 것 같더니 딱 맞는 직장 얻어갔다고 했네요. 저의 이혼과 복수는 나름 통쾌하게 끝이 났어요. 그 덕분인지 전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더라고요. 미소가 생명인 서비스직에 아주 큰 도움이 된 이혼이었어요. 저의 얼굴엔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매장 매출도 어마어마했어요. 스트레스 받거나 신경 쓸 일이 없어 일에 매진했더니 제 앞날이 밝아지더라고요. 이제 곧 본사로 출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가 계속 욕심냈던 서비스 교육팀장으로 승진 발령이 났거든요. 아, 그리고 저 드디어 제 집이 생긴답니다. 사실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대화도 없을 무렵 그냥 넣어본 청약에 덜컥 당첨되어 버렸거든요. 당시엔 돈도 없고 남편과 사이도 좋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여러모로 남편과의 이혼이 저에겐 행운이었어요. 위자료 덕분에 대출 조금만 끼면 잔금도 걱정 없으니까요. 일도 다 잘 풀리고 본사 출근 전까지 여유가 생긴 전 부모님과 가까운 해외여행이라도 가보려고 합니다. 그 좁은 원룸에서 한 푼이라도 아껴보겠다고 그간 고생이 많았던 저를 위해 그리고 갑작스러운 저의 이혼으로 충격이 크셨던 부모님을 위해 그간 아껴왔던 돈 좀 쓰려고요. 이혼했던 당시 아빠가 했던 말이 아직 생각나네요. 나한테 네가 어떤 딸인데 감히? 너도 그래. 진작이 아빠한테 말했어야지. 아빠한테 말해 뭐해. 속만 더 상하지. 그땐 많이 속상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아요. 충분히 다 되돌려줬어.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됐어. 우리 공주 이제 새롭게 출발할 일만 남았네. 그러면 다 훌훌 털어내고 앞만 보며 나아가. 그깟 것들 욕하면서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후회하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나간 일은 보내주고 앞으론 공주 생각만 하면서 즐겁게 즐기면서 살아. 그렇게 살아도 짧은 것이 인생이야. 알겠지? 아빠. 그래, 우리 공주는 꼭 행복할 거야. 꼭 그럴 거야. 아빠의 말씀에 마법이라도 걸려 있었던 것인지 전 요즘 행복해요. 혼자라는 자유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데 그땐 왜 고민했나 몰라요. 요즘 같아선 이혼을 잠시라도 고민했던 과거 저에게로가 무슨 고민을 그렇게 하냐고 하며 뒤통수를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만큼 제 삶에 만족합니다. 이제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집에서 제대로 새 출발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연을 보내는 것을 마지막으로 힘들었던 과거는 잊으려고요. 긴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